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후장 투자 전략의 보탬이 될 증시 오늘과 내일,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주 초의 경우에는 관망 심리, 또 제한된 움직임이 유독 강했는데요. 확인하고 나니까 외국인의 현선물 강한 매수 속에 지수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를 향한 매수가 좀 뜨겁죠. 외국인 오늘 현물 시장에서 9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현재 1조 6천억 원 넘는 매수 계약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대다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 시그널은 약해졌는데 CPI에 환호하고 있는 건지, 오늘 오후장 코스피가 유독 강한 이유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분석해 주실 분입니다. 이슈 추적 김대준 대표와 함께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좀 옷차림이 시원해지셨네요. 네, 날씨가 더워서. 맞아요. 가볍게. 오늘 밖에 나가니까 굉장히 덥던데 네. 시장은 더 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코스피 시장 오늘장의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영향 하에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해서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개별 종목 성향에서의 종목들이 이제 각계 전투식으로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인데 시장은 돌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돌았다. 돌았다는 게 뭐냐면 네. 그간의 박스권 내에서의 시장 움직임이 진행되었던 형태였죠. 네. 이제 박스 돌파하고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 장의 상승 목표치를 대략 한 3,000포인트를 많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3,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장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전체 분위기에서의 오늘장 흐름입니다. 그런데 저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사실 연초만 해도 뭐 6월 이전에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아니다. 그냥 6월부터일 거다라는 게 좀 대중론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뭐 9월이라던가 연말 그리고 세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빨간불을 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만능 치트키처럼 주시장 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주시장에 그렇게 형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특히 CPI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최근에 CPI의 형태의 상승률치를 보게 되면 3.1, 3.2, 3.5 이렇게 상승 진행되면서 물가가 다시 불안하면서 상승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되는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두 달간의 CPI는요. 3.4, 3.3% 전년 대비해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밤에 발표됐던 CPI 같은 경우는 3.4에서 3.3으로 안정화됐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다시 안정화 추세로 진행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었고요. 네. 우리가 금리 인하가 주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많이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과거 통계적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과거에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고 인하한 두 차례의 경험치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2009년도에 인상 이후에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시 2018년도 전후로 해서 금리 인상 이후에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시장이 상승하고 시장이 반응했던 시점은 인하를 하고 이후에 시장이 상승한 게 아니고요. 동결 기간에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첫 번째 2009년도에 주식시장에서는 무려 35%가 상승을 했고요. 동결 16개월 기간 동안에. 그리고 18년도에는 9개월 동안 동결을 했는데요. 이때는 무려 40%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뭐 9월에 한다, 내년에 크게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 시점까지 도래하기 전 단계에서 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즐기시면 됩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은 인하를 해서 인하 시점부터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하 전 단계에서 재료 도출 전까지의 시장이 상승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더 늦춰서 하는 것이 시장에도 좀 더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시장 흐름이다. 그러니까 금리와 무조건 시장을 연결지어서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화답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강하거든요. 오늘의 핫 이슈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오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역대급 실적 전망에 목표 주가도 상향, 그리고 가격도 상향되고 있는데요. 알아보겠고요. 잠시 후에는 화장품주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 번째 SK하이닉스로 가볼게요. 사실 국내 증시뿐 아니라 지금 세계 증시가 특히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뭐 애플이다, 엔비디아다,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도 한번 주목을 받고 있죠. 이 하반기 전망을 한번 미래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봤을 때는 전방 시장이 HBM 확보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죠. 그동안은 돈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AI가 탄생을 하면서 HBM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선도 업체들의 경우에는 선수금과 개런티 투자를 유도하면서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후발주자의 경우에는 공정 안정화에 매진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요를 높이면서 고객 대응력을 메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D램 고부가 가치 스페셜티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D램 캐파 확보에 투자를 집중한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스페셜티의 기술력이 출중한 SK하이닉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번 KB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워낙 수익성이 높은 HBM의 매출 비중이 D램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AI 센터,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서 고용량 스토리지, ESSD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1분기에 이미 턴어라운드가 됐던 D램 부분이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하면서 28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실적까지 기대해 봤을 때 여기서 눈높이를 더 높여봐도 괜찮은 건지 김대중 대표님. 네. 예전에 저희가 뭐 20만 넥스 이야기했을 때 에이 네.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 했다가 목표가가 28만 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요. 네. 죄송해요. 기사 보니까 시총 뭐 200주 이야기도 하던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기관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게 되면 25만 원 적정치의 주가를 판단하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네. 개인적으로 하이닉스의 단기 목표 수준에서의 주가는 25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AI 시장이 발현된 게 2023년 초에 시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엔비디아 주가가 12불, 13불이었거든요. 지금 120불까지 올라와서 한 9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시장 규모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엔비디아 한 3분의 1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하이닉스가 지난해 초 7만 7천 원, 7만 8천 원 수준에서 지금 23만 원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25만 원 수준에서의 가격치가 대략 엔비디아의 그 적정 주가 수준에서의 3배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25만 원까지는 안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28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 슈팅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과한 이제 시장에서의 진행이 되게 되면 28만 원도 어렵지는 않겠지만 일단 목표 주가는 25만 원 정도로의 판단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표 주가는 한 25만 원 정도가 좀 적당해 보인다. 현재 시점으로 추산해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뭐 또 우리가 모르는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면은 목표가를 높여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25만 원 보고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SK하이닉스가 가니까 약간 짝꿍처럼 네. 한미 반도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TC 본딩 독점적 집이 깨졌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락할 때는 언제고 그때 너무 호들갑을 저희가 떨었던 건지 그렇죠. 어떻게 그 해프닝을 바라보십니까? 반도체 납품업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시장에서 유출되면서 시장에서 종목 간의 흐름이 나타났었죠. 맞아요. 최소한 지금 시작을 해도 내년 2, 4분기 정도에 납품업체를 이제 변경하거나 다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지금 시점에서 TC본더에 대한 납품처가 바뀔 것이다.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판단보다는 올 한 해는 HBM과 관련된 이슈로의 주가 상승이 여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 역시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 놓여져 있는데 네, 그렇죠. 계속 눈높이를 높여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무언가 SK하이닉스도 25만 원 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시기쯤에 한미 반도체도 고점에 도달하게 될까요? 네, 하이닉스가 25만 원 정도 되면 한미 반도체는 한 22만 원 정도의 주가 수준에서의 형태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오늘 반도체 종목이 특히나 강하죠. 강한 상황에서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고점을 돌파하면 신고가 영역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삼성전자에서 한 3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거든요. 오늘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제자리로의 귀환하는 형태로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된다는 측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반도체가 계속 시장을 좀 주도해 준다면은 우리는 어떤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지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매일경제 신문을 봤는데요. 한국의 대표 AI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AI 반도체 스타트업 업체가 국내에도 굵직하게 세 업체가 있어요. 그중에서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왜 각계 전투라는 게 아니라 둘이 손을 잡을까 보면 양사가 합병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엔비디아가 전 세계 GPU 시장 중에 9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종 AI 반도체 업체들의 경우에는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아닌다면 지금 이때 힘을 합치지 못한다면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시장의 명암을 못 내밀 것이다. 라는 판단 속에 두 회사가 손을 잡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너무 승자독식 구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경쟁과 재편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종목을 발굴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그 메모리 반도체 전용 기판 관련주들 오늘 특징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면 한미 반도체도 좋겠지만 네. 새롭게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MCP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CP 관련주대에서 가장 핫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이수 페타시스고요. 네. 이 종목이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최근에 심텍이라든가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흐름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을 하신다면 좀 확장된 반도체 업체에 대한 업종에 대한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이 메모리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판, 메모리 반도체가 모바일형 반도체 패키지 MCP 매출 때문에 오늘 심텍도 주목을 받았고요. 장중에 8%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36,15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판주들의 경우에는 앞서 선발대로 달렸던 HBM이라던가 뭐 몇몇 소부장 종목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후발주로서의 그 탄력도라던가 상승 룸은 더 많이 남아 있겠네요. 네, 특히나 그 애플이 온디바이스 기반으로 AI 상품들을 내놓고 있죠. 네.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제조하는 형태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좀 더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들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죠. 애플의 또 온디바이스 AI, 또 다가오는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판 쪽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이수페타시스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화장품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 방송을 진행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화장품주가 뜨거웠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K뷰티의 글로벌 확장, 이제는 중국 시장 필요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잘 안 봐도 됩니다. 왜냐? 북미와 유럽, 동남아 시장 등 다양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구매력도 갖고 있고 또 K-컨텐츠라던가 K-뷰티의 사랑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성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출도 창출하고 있는 그 배경으로는 뭐 유통 채널, 신규 고객사 화품, 그리고 신제품도 빠르게 출시가 되면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성수기 영향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오늘 무척이나 덥잖아요. 여러분들 선케어, 선크림 꼭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자외선 차단제 등 여름철 필수 아이템들이 주목받는 것도 화장품주들의 주가 추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잠시 쉬었어요. 네. 아주 잠깐 화장품주가 쉬고 그 자리를 음식료가 채우려다가 다시 화장품주, 뭐 마녀공장, 실리콘투 막 지금 폭풍 질주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그 먼저 화장품주가 2013, 14년도에 지금보다 더 강한 상승을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약간 따이공 덕이었죠. 그렇죠. 네. 10년 10년 만에 주기가 돌아온 거고요. 저는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왜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대표주 성격의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에서의 종목을 보게 되면 삼양식품이 대장주 대표주이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농심의 주가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대표주가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은 다 조정을 받게 되겠죠. 특히 우리가 전력기기 업종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화장품 업종의 대표주라고 한다면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가장 먼저 올라갔죠. 네. 시작점에서.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20만 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정체입니다. 돌파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고점을 돌파하고 한미반도체가 추가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듯이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여전하게 20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좀 정체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도 순환매 성격 차원에서의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가 진행이 되겠으나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어렵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아모레퍼시픽이 20만 원 고점을 완전하게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네. 나머지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3년대 당시에는 정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 보따리 갖고 와서 거기에 막 아이라이너 막 수백 개 넣고 그러는 그렇죠. 걸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아니라 지금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데 초점 맞춰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화장품주의 대장은 아모레퍼시픽보다 실리콘투라던가 이제 미국 시장에 좀 더 연관이 큰 기업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스펙과 코리아나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최근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또 환율과 연동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제 오늘 환율이 하락을 했죠. 네. 특히나 환율과 연동된 흐름에서 미국 시장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10% 이상의 마진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이 유지되면서 지금의 가격 수준을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좀 더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전날 밤에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는 원달러 수준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환율 관계의 흐름도 화장품 관련주 투자에 대한 내용으로도 연계지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점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환율 환경도 화장품주의 주가 상승에 추가적인 보탬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면 이만큼의 강한 세기가 나와줄 수 있을까? 이것도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장품주를 이익 실현 단계에 접어든다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실적, 특히 수출 기대주로 봤던 게 뭐 전력 쪽도 있었고 그렇죠. 음식료 쪽도 있잖아요. 네. 이들도 같이 좀 쉬었다 갈까요? 맞습니다. 아. 정확히 핵심 포인트를 찍어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음식료, 전력기기, 화장품 같은 종목들. 수출 잘 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이고는 있으나 고점 내에 멈춰 있죠. 네. 시장은 가치주, 그러니까 실적주가 가치주라고 하거든요. 가치주에서 최근에 성장주 세트에서 로봇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바이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의 자리매김이 이제 손바뀜 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섹터의 실적 기반으로 한 종목이 움직였던 지금의 시장까지는 이제 조금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장에 오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도 저는 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판단하고 있죠. 네, 이제 화장품주가 예전엔 성장주였던 것 같은데 가치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가치주들의 이익 실현 단계가 왔고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까지 다뤄봤고요. 김대준 대표와 함께 이슈를 추적해봤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